얘들아,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적응이 조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매주 계속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리 어디 나갈 차례냐면요. 교과서 224쪽입니다. 224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다문화 사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에 관련돼서 같이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거는 다문화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많은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랑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도 있을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우리의 가치관 또는 우리의 제도 같은 것들을 정립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이고요. 맨 위에 보면은 생각을 열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위스를 방문하면 4개의 언어로 된 지폐가 눈길을 끈다. 이처럼 스위스가 지폐의 각 민족의 언어를 표기한 것은 각 민족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이 있다는 것, 화폐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 한반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만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이제 다양한 문화들도 인정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야? 다른 나라 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일지를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거의 반만년, 5천년에 달하는 우리의 역사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올바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유지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융합시킬지 어떻게 문화 병존, 공존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본문 내용 보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분류를 해서 누구의 입장, 누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의 사고력 확장, 논리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기업이나 학교 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 번쯤 나눠서 생각해보면 다양한 해결 방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국가적 차원에서는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지. 이거 안 나오네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뭘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체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지. 큰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거시적인 차원에서 법이랑 제도 같은 거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끔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랑 국내의 근로자랑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게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인 근로자란다. 외국인의 형태가 외국인 근로자였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같은 것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준다면은 우리나라로 많은 노동력이 유입돼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적인 그런 생소함 때문에 정착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 문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어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문화에 같이 융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나 교육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자녀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지. 다문화 가정. 그래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을 위한 어떠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법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조금 더 잘 우리 사회에 융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면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외국인 근로자랑 관련해서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랑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다문화 가족에 관련돼서 이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우리 지역사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에 있는 가양동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확장해보면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허준축제를 하듯이 다문화 축제를 한번 열어보자라는 거야. 다문화 축제를 열어서 우리나라 사람이랑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랑 같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준축제를 하더라도 내국인, 우리 지역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러면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도 있겠죠.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인이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가 생겼고 이러한 동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구나. 그치? 한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허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다른 나라의 어떠한 지역 축제, 문화 축제가 열린다면은 다른 나라의 문화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같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문화 축제를 열어서 함께 즐겨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문화 체험이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역사회 측면에서 같이 열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강서구 한국어 교습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잘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위에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자면 이제 기업이나 학교, 사기업이나 학교에서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본다면은 일단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줄 수가 있겠죠. 똑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같이 인간 존중의 사상에 기반해서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문화라는 거는 다양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인류가 만들어낸 인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류의 자산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존해 나가는 것이 인류 공동의 자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보존해 나갈지, 어떻게 같이 어우러져 살아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뭐 할 수 있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런 활동들, 캠페인 활동들, 아니면 봉사 활동들, 기타 등등 이것저것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 바라볼 때 조금 사고가 변할 수가 있겠지. 옛날에는 정말로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외국 사람을 선생님조차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피부색이 달라. 머리색도 다르고 다 달라. 말도 달라. 우와 신기해.
하면서 신기한 대상으로 바라봤는데 신기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어떤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그냥 저 사람은 저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문화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인식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나 기업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눠본다면은 국가적 차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차원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이나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돼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캐나다의 모자이크 정책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캐나다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굉장히 오래전이죠. 71년, 70년대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00년 들어와서 이제부터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다문화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언하고 각각의 인종이나 민족이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개의 조각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이 되는 모자이크와 같다고 하여 모자이크 정책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정책,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면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력이라고 있는데, 아래쪽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주 여성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 축제를 같이 열고 있죠. 그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거고, 학교에서는 포스터 만들고 캠페인 활동 같은 거, 공감 능력을 기르는 이런 이해 교육,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고요. 네, 225쪽.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문화는 어떻게 된다? 다양해야 한다. 왜? 인류가 만들어낸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것은 우리 전체 지구적인 차원에서 별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다양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보고 거기서 또 다른 발명 같은 것도 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문화는 다양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너는 그래서 그랬구나, 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사회적 측면 그런 거에서 너는 그러한 문화가 생겨났구나 라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뭐 해야 된다고 이해하자라고 했었지. 그게 뭐였어요? 문화상대주의였었죠. 근데 문화상대주의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빠져서 그래 모든 문화를 이해할게,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까지 인류의 보편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까지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너네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문화상대주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자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자는 거죠. 이해. 그리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해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뭐 해야 돼? 너랑 나랑 연결고리가 아니라,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너와 나는 이렇게 소통을 하자라는 거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 것만 옳다, 우리 거는 안 좋다가 아니라, 우리 거는 이렇고 너네 건 이래, 우리 거랑 너네 거랑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랑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런 겁니다. 이해하고 소통하자라는 게 하나의 결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뭐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뭐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도 생김새도 다른 손가락이 모여 제 기능을 하듯이, 다 다르죠. 엄지, 검지, 그 다음에 중지, 그 다음에 약지, 새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여 제긴 하나의 손을 이루듯이 우리가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뭐한다?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문화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생각을 키우는 활동 같이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키우는 활동 보면은 다음 사례를 읽고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번 읽어볼게요. 급식 시간이 싫어요. 우리는 급식이 너무 좋죠. 그지? 우리 학교 급식 최고야. 오늘 뭐 나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은 오늘 집에서 맛있는 거 먹나요?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학교 급식이 최고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학교 급식 최고. 그치? 선생님은 조금 있다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급식 시간이 싫어요. 제 친척 동생은 점심시간이 괴롭대요. 친척 동생은 말레이시아 사람이자 이슬람교를 믿는 작은 엄마의 영향을 받아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학교 점심시간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반찬이 자주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은 돼지고기 김치볶음이 나와서 반찬을 남겼는데 하필 그날이 잠반 없는 날이어서 급식 당번인 친구와 다투었나 봐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제가 친척 동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뭐 메뉴를 다양화한다든가 아니면은 미리 알려줘서 애초에 그런 반찬을 안 받았으면 됐겠죠. 그런 방법도 있었겠지.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성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슬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슬람교 사회가 아니었지. 어떻게 본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사람도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둘 다 맞는 말이지. 이 사람이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적응해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뭐 급식 메뉴를 다양화한다든가 미리 알려줘서 뭐 급식 이런 돼지고기를 받지 말고 다른 대체 음식으로서 제공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김이라든지, 그죠? 김 아니면은 뭐 소 관련된 거 그런 거를 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너무 또 이제 다양성을 또 인정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이슬람교를 믿는 학생이 있고 힌두교를 믿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예 뭐 채식을 하는 학생이 있고, 그러면은 급식에서 이거는 거를 다 대량으로 준비하면서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그럼 소도 안 되고 돼지도 안 되고 닭만 나와야 되나? 그죠? 그런 것도 좀 이상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채식 문화라는데 우리는 채식만 할 겁니다. 육류 빼주세요. 예를 들어 채식만 극단적으로 하면은 김치도 못 먹습니다. 왜? 김치 젓갈 들어가니까. 그죠? 젓갈은 뭘로 만들어? 바다에서 나오는 그 동물들로 만드는 거잖아. 그지? 젓갈도 못 먹고 계란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 샐러드만 먹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죠? 그런 것도 좀 많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갈등의 어떠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나라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볼게요. 그 다음 고민이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요. 나만의 학교는 북한에서 다녔던 학교와 너무 달라요. 생각보다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서 대화에 끼어들기도 어렵고요. 선생님도 여러분이 대화할 때 가끔 끼어들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간혹 가다 선생님이 물어보냐 그게 무슨 뜻이야 이러면서 선생님도 이제 늙었나 봐요. 저보다 먼저 온 친구가 말해주었어요. 아이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말투를 흉내내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남한에 왔냐고 물어본대요. 이거는 너무 비하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인격 모독입니다. 우리끼리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다양한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북한에서 온 것을 알면 친구들이 저를 무시할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예전에 그 북한에서 온 그 탈북민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별로 차별적인 것도 모르겠고요. 그냥 똑같은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앞으로 살면서 탈북민을 만나게 된다면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볼게요. 뭐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댓글을 달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댓글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달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덕목에 대해 모든 별로 토의하고 선정한 덕목을 알리는 표어를 만들어보자.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배려죠. 배려랑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배려 없이 편견 없이 배려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덕목이 뭐였냐면은 배려해주고요.
그다음 편견이 없어야 될 거고 이해해야 될 거고요. 뭐 소통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들어간 표현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죠? 배려하고 편견이 없고 이해하고 소통하자라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정리하기 나와 있는데 스스로 정리하기 볼게요. 뭐 초성에 관련된 건데 이거 뭡니까?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 뭐예요? 첫 번째, 다문화 사회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 뭡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죠. 다문화 가족 지원법. 그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OX 퀴즈에서 답한 내용이다. 맞힌 문제의 개수를 써보자. 뭐 개수를 적는 것보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찾아보면 되겠죠. 볼게요. OX 퀴즈 1번 다문화 이해 교육은 일반 시민들을 제외하고 이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죠? 외국인들을 뭐 해야 되겠네. 그죠? 이게 X로 쳤네? 그러니까. 근데 다시 볼게. 선생님이 다문화 이해 교육은 일반 시민들도 해야 될 거고 이주 외국인들 둘 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주 외국인들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X를 쳤으니까 맞는 말 한 거죠. 답이 X입니다. X로 뒤에 X라고 돼 있어. 선생님이 X로 치려고 봤더니 아무튼 됐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 했지 이것도 맞췄네. OX.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부정적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의 변화도 나타났다. 그렇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겠네. 맞는 말 했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배경에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 국제 결혼 이민자 증가 등이 있다. 그러네요. 맞는 말 했네. 벌써 4개나 맞았네.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 심화, 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렇지. 그런데 얘는 지금 X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맞춘 개수는 뭐야? 1, 2, 3, 4를 맞았지. 4개를 맞췄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제 밑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결혼, 국제결혼 이민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기준으로 전체 결혼의 1%에 불과했던 국제결혼이 2013년에는 전체 결혼의 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다문화 가정 실태 조사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민자 중 28.9%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고 26%가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볼게요. 밑줄 친 국제결혼 이민자가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게 된 배경을 써보자.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 쪽에서 많이 있었겠죠. 농촌 남성들의 국제결혼 증가죠. 그래서 농촌 쪽에 가면은 정말로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태도적인 측면에서 서술해보자. 우리의 태도 뭐 해야 돼? 일단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겠지. 동등하게 그들을 대해야 되고요. 대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태도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227쪽 또 보도록 할게요. 다문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장입니다. 넘어가서 아래 기사가 나와 있는데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문화 정책 10년 커지는 변화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이방인에서 이웃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였다. 다문화 정책은 주로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과 그 자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덕분에 한국의 다문화 가족이 크게 늘고 이들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졌다. 10년 전에는 초등학생이나 아이들도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첫발을 딛고 있다. 이제 이들을 피해자, 보호 대상자로만 보고 시행하는 다문화 정책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예측해보고 새로운 사회 통합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이 뭐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주장 첫 번째, 외국인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여야 합니다. 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 읽어볼게. 용광로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으면 녹아들듯이 한 사회라는 용광로에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 요소를 넣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그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하여야 우리 사회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영어로 표현해보자면 이거는 멜팅팟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멜팅팟. 용광로,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녹아들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 사람들을 녹여드리겠다. 녹아들듯이 만들겠다라는 거죠. 멜팅팟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주장 2 한번 읽어볼게요. 샐러드 그릇에 담긴 다양한 재료들이 각각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듯이 다문화 사회에서도 여러 문화 요소들이 특징을 잃지 않은 채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문화를 우리 사회의 문화 중 하나로 인정하고 기존의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샐러드가 중요하다고 했었지. 샐러드 볼. 샐러드 큰 볼 있잖아. 그 볼에다가 샐러드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하나로 어우러져서 요리를 만들듯이 각각의 특색을 살려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르죠. 얘는 우리나라에 녹아들게 해야 된다. 얘는 그냥 각각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공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맞다 틀리다 보다는 둘 다 중요한 주장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단원이 끝났는데 단원 매듭 짓기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단원 매듭 짓기. 첫 번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뭡니까? 첫 번째 들어갈 건 문화권이죠. 문화권. 그죠? 이번에 들어갈 거는 뭡니까? 문화 변동의 양상이죠. 문화 변동. 세 번째, 뭐의 중요성? 전통 문화의 중요성이죠. 우리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전통 문화의 중요성. 그 다음에 밑에 있습니다. 4번. 어떤 거? 보편윤리. 그죠? 안 보인다. 보편윤리. 어긋나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여기 있네요. 5번 여기 보이는 거 오른쪽 아래. 여기는 뭐예요? 다문화 사회죠. 다문화 사회. 그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뭐 이제 부르카,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을 다 가리는 그걸 부르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도 지금 막 논란이 됐었죠. 최근에.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뭐 테러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부르카를 쓰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테러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신원을 찾게 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라는 것들이 프랑스에서 나타났었죠. 그죠? 프랑스랑 스위스랑 이런 데서 나타났었는데 그러면 이 내용들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오늘 수업 끝내보도록 할게요.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통합적 관습을 분석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여성 전통 의상의 기원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의상은 얼굴만 내어놓는 두건 형태로부터 전신을 가리는 베일까지 다양하다. 이슬람 여성들이 가리는 형태의 옷을 입게 된 것은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초기 이슬람 교도들이 살았던 지역에 사막이 있는 건조기후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이 많이 살았던 서남아시아는 햇빛이 매우 뜨겁고 모래바람이 부는 건조기후 지역이었다. 이곳의 여성들은 햇빛과 바람을 가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머리 가르기를 착용해 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슬람교의 경전에 여성의 몸이나 얼굴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부르카라는 것은 얼굴과 전신을 가리고 눈 부분만 망사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사진 보시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럽 내 부르카 착용 금지법 논란. 최근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유럽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법은 수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종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일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의 테러로 큰 피해를 입은 유럽 국가들은 부르카 안에 폭탄 등의 무기를 숨길 수 있다는 이유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부르카 착용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문화적 배경보다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부르카 논쟁은 종교의 자유, 치안, 여성 인권 등 문제가 얽히면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정답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나갈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단원 전체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세계와 평화라는 8단원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등교할 때 지난주에는 발표자가 없었지만 다음 주에는 발표자가 있죠. 발표자들 발표 준비 잊지 마시고요. 수행평가 준비 잘 해오시고 그리고 항상 열심히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평균도 굉장히 높았어. 그리고 고맙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1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